예, 2024년 11월 1일, 음력으로도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6시 반쯤이 됐는데, 우리가 그 고대사를 공부를 하면서 항상 걱정을 안겨주는 부분이 도대체, 우리의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조상들이 그 중앙아시아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언제쯤 이제 오게 됐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고민이 있고요. 또 우리가 환인 환웅 당군으로 이어지는 당군 천재 시대 때 우리가 BC 233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533년쯤이 되겠죠. 이때 어떻게 해서 그 당군 조선이 이제 시작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의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이제 우리가 섭렵하고 또 서로 또 보는 관점이라든지 학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 책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대홍수 시대라는 것입니다. 대홍수 시대. 그러면 이 대홍수 시대와 빙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약 3000년 동안에 흘러내렸던 이 빙하가 녹은 물과 언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바로 인도 유럽어종의 일파인, 소위 말하는 아리안 계통의 유목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들이 우리가 서쪽에서 이동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동북아에 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고조선을 이제 세웠다는, 고조선을 세웠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죠. 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국문명학술은 319번째 샤먼 제국의 부활 5번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군 시대는 BC 2333년에 이제 개국을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책들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즉 BC 2500년 전에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이구동성으로 여러 책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2500년이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500년 정도가 이제 되는 것이죠. 4500년 정도가 되는 것이죠. 4500년. 자, 그러면 우리가 당군 천재 시대가 4333년쯤 되니까 이 BC 2500년, 즉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대홍수로 인해서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중해 문화권인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홍수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순몰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이들이 동서남북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 동쪽으로 계속 이전해 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구이족이라고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일명 동이라고 하는데, 그 동이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 갈 때 한자를 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4333년 전에 우리가 당군 천재 시대의 를 열고, 그 전에 약 4500년 전에 뭐냐면 대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각인시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한 갈래가 바로 인도, 지금 현재 천축 지역인 인도의 인더스 문명을 일으킨 유럽 유목이면서 유럽 유목민이면서, 그리고 뭐냐면은 농사를 같이 이렇게 맺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만 한 것이 아니라 유목 플러스 농업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예, 농업.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리안들인데, 이를 우리가 인도 역사에서는 제1차 아리안들이 침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강의했던 내용과도 일치하는 내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지금 현재 인도 천축 지역인 인도에서 이 아리안들이 침입한 1차가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BC 2500년경에 인도 유럽의 계통의 아리안들이 그 유목민이라 일종 알려져 있죠. 이들이 뭐냐면은 침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아리안들이 침입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베다 경전을 로 알려져 있는, 소위 말하는 이 베다 경전을 들고 들어왔던 사람들인 BC 1600년경에 인도에 침입한 이 브라만교인, 즉 베다 경전을 가져온 이 신분 계급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BC 2333년경인 당군 왕금이 당군 천재가 이때 함께한 BC 2500년경에 이 판찰라스, 즉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도낭을 거쳐서 동북아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 농경민족과 유목민으로 함께 여기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고조선을 구성하는 우리의 조상들이 되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고조선이 되었고, 고조선이 망하면서 우리가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이후에 부여에서 다시 뭐냐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뭐냐면은 이제 이어져 가는 이런 형국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원에 한국이 그 제사장 계급으로서 주인 역할을 해오다가 거기에 이 군사 계급들이 배신하여 자기 스스로 천자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소위 말하는 매우 뭐냐면은 에고이즘, 즉 다시 말하면 고집으로 뭐냐면은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C 2333년경에 당군 왕금이, 즉 당군 천재가 이때 함께한 BC 2500년경에 이 판찰라스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이 도낭에 거쳐서 동북아에 정착한 농경민족이며 유목민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한 갈래는 인더스 문명을 이루었던 인도 지역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한 가닥은 판찰라스인 소위 말하는 타클라마칸 상막을 넘어서 우리가 도낭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정리한 우리의 고대사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은주, 그 다음에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 그 다음에 단군시대, 그 다음에 사만시대, 마한진한 변환, 고구려 백제신라, 그 다음에 대명조선, 해동조선, 열도조선, 예, 이렇게 최근래에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고조선을 이어서, 부여로 이어지고, 부여는, 다시 뭐냐면은, 삼한으로 이어지고, 삼한은 다시, 고구려 백제신라로 이제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하은주라든지, 그 다음에, 삼한이라든지, 환인, 환웅이라든지, 이런, 체제를 우리가 삼지 체제라고 하는데, 하나라가 생산자 계급, 어느 나라는 제사장 계급, 두 나라는 군사 계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이 삼지 세력이 꾸준히 뭐냐면은 이 삼원 제국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기야는 지금 현재 중국과 지금 현재의 중국과 일본이 우리 조선에 대한 역사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가 중원에 있었던 우리 한국사의 철학과 사상을 그들이 손대기 시작하여 오늘날의 조작품으로 만들어낸 것이 오늘의 식민사관과 그 다음에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시진핑이가 트럼프에게 조선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교수라든지 우리 한국에 있는 뜻있는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규탄한다거나 깃발을 높이 꽂아서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했던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기이한 일인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이 조선, 후조선이죠. 지금 현재 조선이 이 한반도 안에 갇히게 된 것도 바로 그들이 중국의 이 세력과 일본의 세력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체성이 흔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극기야는 우리 김종윤 선생님께서는 한국인에게는 역사가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삼원 제국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기 어렵고, 또 삼지 세력이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그러한 한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구의적 동의적을 우리가 읽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사장 계급으로서의 우리의 본래의 권위를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계급으로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이에 지금 현재 중국, 소위 말하는 대명조선은 청나라를 이어서 다시 삼민주의를 들고 있는 슈넨으로부터 슈넨이 기본적으로 민주공화정을 하려고 했는데 극기야는 북쪽에서 뭐냐면은 사회주의 사상, 즉 공산주의 사상이 대두되면서 결국은 이 하은주를 이어가는 이 어마무시한 뭐냐면은 조선을 어마무시한 이 조선을 뭐냐면은 갈기갈기 뭐냐면은 찢어 넣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황구설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크레타 섬에 있었던 이 샤먼들이 미케네 문명인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몰락하게 되었는데, 이 몰락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라는 것이죠. 첫째는 튀어서 대서양을 건너 가지고 북미로 들어가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항복하는 거, 두 번째는 항복하는 거, 세 번째는 끝까지 싸우다가 이제 죽는 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전쟁이나 전투에서 전력에서 우리가 보아왔듯이 가장 뭐냐면 쉬운 것이 힘이 약하게 되면 도망가는 것이죠. 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레타 섬에 크레타 문명이 이집트 문명, 소위 말하는 상동시장을 통해서 예, 제가 조금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헛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이 크레타 문명은 이집트 문명에서 오게 되었고, 크레타 문명이 망하게 된 것은 BC 1425년에 이제 미케네 에게 문명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 잔존 세력이 바로 대서양을 건너서 오데호와 멕시코만에 도착하여 북미 오데호 조선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디언들의 원주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도망가든지, 안 그러면 항복하든지, 안 그러면 끝까지 싸우든지, 세 가지 선택 중에서 가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약하게 되면 도망가기 일쑤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크레타 섬에 있는 후화찰령한 문명을 남겨두고 이들은 대서양을 건너서 오데오나 멕시코만에 도달하여 오늘날에 우리와 같은 그런 풍습과 의복을 뭐냐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손성태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미케네 문명의 잔존 세력에 의해 가지고 크레타 샤먼들은 뭐냐면 대성을 건너서 오데오와 멕시코만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래서 북미 오데오 조선을 세우게 됐는데, 이들이 바로 인디언 원주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우리가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헤게문을 잡게 된 소위 말하는 기독교 세력들이 이 인디언 원주민을 학살하게 되고, 이 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약 600만에서 1000만 명에 이르는 우리의 혈육들이 우리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소위 말하는 샤먼들이 돌육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이죠. 600에서 1000만 명이 뭐냐면 북미 대륙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인디언들이 기독교 세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돌육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인디언 원주민들은 약 지금 20만에서 30만 명밖에 살고 있지 않고요. 이들의 대부분의 유전자 합포는 뭐냐면 Q형 유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Q형 유전자는 바로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 크레타 섬에 있었던 샤먼들이 돌육당하기 전에 이미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서구 유럽 미주 대륙에 뭐냐면 정착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의 몰락을 우리가 아쉬워할 수밖에 없고, 분명한 것은 서구 유럽의 대항해 시대와 19세기 서구 사상의 근대 소위 말하는 산업혁명
그다음에 와트의 전기기관차에 힘입어서 이 기독교 사면의 제국을 우리는 온누리에 지금 현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샤먼들은 기본적으로 음악과 예술, 의복, 음식, 예절, 우리말과 글을 세계 온누리에 뭐냐면 남겨두었고 그 원료를 이루고 있으니 우리 한국문명학순에서도 여기에 맞죠. 학문을 학문적 소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나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성 안에서의 이성 한계 안에서의 종교, 이 책도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인데 칸트의 이성 한계 안에서의 종교를 우리가 이제 두 권을 사가지고 한 권은 우리 큰딸을 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권은 체인에게 주고 하나는 서재에 두고 종교 패권주의에 빠져 있는 현재의 이스라엘 유대인 이들이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에게 포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독교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듬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1세기인 지금 현재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21세기 현재 기독교 플러스 가톨릭 플러스 종교 군사 제국주의가 관계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과 미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조선 사원들은 결국 중국의 민족주의와 일본의 제국주의 길에 조선 샤먼이 중국을 내주고 여기 해동조선에 뭐냐면 들어오게 된 연유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또한 우리의 학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삼지 세력으로서 우리가 학문적 소양이 매우 높아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먼 제국이 다시 부활하고 조선이 웅비할 때 반드시 우리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으로 또다시 뭐냐면 해동조선의 흔적을 지울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지우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부안해동하고 있는 제도권 사학자들은 시진핑이가 트럼프에게 조선은 중국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뜻있는 소위 말하는 역사 내지 학자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이 부활하게 되면 그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샤먼 제국이 부활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냐면은 개혁하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글과 말을 좋아해서 그 다음에 해동조선은 학문의 메카로서 김태수라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열도조선과 대중화조선의 일부 임나 일본부와 설과 동북공정이 이 허구성을 밝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 북, 동북 삼성까지 그리고 몽골 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해동조선을 함께 연구해가고 앞으로 이들이 뭐냐면 중심이 되어서 한국 사회를 기본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미일러 주요 결국 행동은 사범위 결국 해동조선을 해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 한화는 같은 말인데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세계 언어의 뿌리고 세계의 종교의 시원이고 세계 물량의 풍부한 곳이고 그 다음에 한대 온대 열대가 골고루 펼쳐져 있는 소위 말하는 오데오 미주의 오데오 부근과 그 다음에 멕시코만에 이르는 이 부분들이 뭐냐면은 오늘날에 우리가 조선이 앞으로 세계의 코어가 될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잠이 좀 와가지고 행설수설을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